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경별곡 학습활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4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서경별곡 공부했었고요. 이제 이 작품을 이제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고려 소교인 정석가와 함께 비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도화가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고대가요인데, 고대가요 중에 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공무도화가 이전에 고대가요들은 되게 어땠냐면은 어떤 집단의 노래였어요. 어느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집단이. 그래서 그 집단이 함께 모여서 뭐 이제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노랫말이 주술이었던 거죠. 구지가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들을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서정갈래로 보기에는, 예, 조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공무도화가가 나오고, 황조가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작품들이 나오면서 이제 서정갈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무도화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제목을 보시면은, 공은 이제 당신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미시여, 하지 마십시오. 이제 금지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도하,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걸 하지 마십시오. 건너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미여, 강을 건너지 마오. 내가 말린 거죠. 누군가가 이제 말렸는데 임은 마침내 강을 건너는구려.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으니 이내 임을 어이할꼬. 예.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말렸는데 결국 끝끝내 막지 못한 거죠. 임의 죽음을. 이제 그런 이제 비극을 담은 노래죠. 그래서 위 노래에 맞다. 그 전에 제가 좀 급했네요. 예. 이 고대가요는 우리 향가 뭐 헌화가나 이런 것처럼 배경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설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백수 광부의 처가. 백수는 흰 머리, 그 다음에 광부는 이제 미친 남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남자가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었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제 이를 한타면서 불렀다. 여기 나왔네요. 시적 화자 누구예요? 아내죠. 예. 이렇게 배경설화를 보니까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말렸는데 결국에는 이 남편이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때의 이 시적 화자의 태도는 이제 마지막 행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 힘을 어이할꼬. 어쩔까. 저렇게 죽었는데. 아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아유,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님을 보면서 이제 님의 죽음을 보며, 예, 슬퍼하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경별곡 1년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서경별곡 1년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님, 나 너랑 이별하기 싫다. 내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너만 사랑해준다면 나 너 따라가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나는 이별이 하기 싫다. 예.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래요. 그 다음에 위 노래의 물과 서경별곡의 3년에 나오는 대동강.
공통점. 자, 일단 이 물에 빠져 죽었죠. 물은 이제 이미 빠져 죽은 어떤 장소고, 서경별곡 3년에 보면 대동강에서 이미 이제 대동강을 건너가면서 이별을 하게 되지요. 결국에는 인과 나를 어떻게 갈라놓은 장소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 그런 여기는 이제 다시 이제 공무도화가 잠깐만 더 얘기를 하면 어이없고 하지만 왠지 좀 이제 체념 한탄 하는 것 같지만 속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데서 이미 죽는데 이미 죽는데 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하겠죠. 예. 얼마나 진짜 속은 정말 비토하는 심정이었을까, 이 시적 화자인 아내가.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도 이 노래를 남기고 강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부른 것은 이제 원래 원 저자는 아내인데 이제 이렇게 건너 들은 이걸 들은 여옥이란 사람이 이거를 이제 부르면서 이제 불특정 다수들이 이 노래를 아마 꽤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에 어떤 역사책 같은 거겠죠. 이런데 기록까지 됐겠죠. 예. 그래서 뭐 이 정말 역사에 이름 한 자 남기지 않은 이 부부의 정말 너무 정말 비극이죠. 비극과 그 죽음,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이때 그 시적 화자가 느꼈을 그 정말 절망과 그 고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여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 이 노래를 기꺼이 다 부른 거예요. 이 노래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이 아내와 함께 같이 울어준 게 아닌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예, 그래서 저는 문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 우리가 이 부부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것. 왜냐면은 이러한 정말 비극은 정말 느닷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능력껏 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슬퍼해주는 것,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것이 바로 문학이 해야 할 어떤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고대가요 공무도화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고려 소교예요. 예, 그래서 정석가의 5년과 6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가는 남녀 간의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예, 그럼 어떤 식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를 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6년은 일단 그 서경별곡의 이연하고 내용이 많이 똑같죠. 예, 그러면 이제 5연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쇠로 한 쇼를 뒤어다가 무쇠로 한 쇼를 하는, 이제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하다는 옛말엔 이제 크다인데, 이 하다 말고 아래 알을 쓰는 하다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하다, 무슨 행동을 하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큰 소를 지어다가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놓는다? 철수산에 갖다 놓는다. 갖다 놓겠습니다. 높임말이죠. 갖다 놓겠습니다. 철수산에. 그러니까 철나무산이에요.
산에 나무들이 다 철로 돼 있다는 거죠. 그 쇼이, 쇼이, 아이고, 지금 발음이 참, 쇼이 철초를 먹어야, 이는 이제 주격조사, 누가, 그 쇼가, 어떤 쇼? 이 쇼겠죠. 그죠? 이 소, 무쇠로 만든 그 소가 철로 된 초를 먹어야지만, 그때서야 유덕하신 그러니까 유덕하신 덕이 있는 임과 여해와 와지이다. 이 있죠? 이거 역시 높임말이죠. 이별하겠습니다. 여의겠습니다. 이거 서경밀곡에 나왔던 어휘죠. 그래서 무쇠로 만든 소가 철초를 먹으면 내가 그때 너랑 헤어져 줄게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또 후렴구라고 하네요. 다른 연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된대요. 근데 이거는 이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쇠로 만든 소가 철초를 먹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말로는 겉으로는 이별을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속뜻은 뭐다? 속뜻은 결코 헤어지지 않겠다는 내용이겠죠. 그죠? 너랑 안 헤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표현법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질문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배웠죠? 겉으로 말하는 표현과 속뜻이 서로 반대될 경우 우리가 이것을 무슨 법이라 했다? 반어법이라고 했어요. 이거. 그래서 요 구절만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겉으로는 헤어지겠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건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속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요 구절만 봤을 때는 뭐다? 반어법이다. 여기만 봤을 때 딱 여기 요 딱 한 줄만 봤을 때는 이거는 반어법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했죠. 무쇠로 만든 소가 뭘 먹는다는 거, 철초는 뭐 물론이거니요. 뭘 먹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황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정석가는 이 5연뿐만 아니라 다 이제 그 2연부터 5연까지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구운 밤을 모래에 심어서 거기서 싹이 나면, 그러면 너랑 이별해 줄게요. 세상에, 그냥 밤을 심어도, 아니, 그냥 밤을 모래에 심어도 이게 제대로 안 될 텐데, 그 구운 밤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그때 내가 이별해 줄게. 그런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면 이별해 줄게. 뭐 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역설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어날 가능성 0.0000000% 어쨌든 그 상황을 딱 가정해 놓고 그러면 내 이별해 줄게 뭐 이런 건데, 아이고, 이건 이제 이런 역설이다.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딱 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이라든가 그 연 전체의 어떤 맥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표현법을 묻는다면 이제 역설법, 뭐 과장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딱 한 구절만 가지고 그 겉으로 하는 표현과 그 속에 담긴 뜻이 서로 반대가 된다. 이제 이런 거를 단서로 이제 묻는다면은 이건 반어법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려 소교의 특징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딱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고려 소교는 어떤 거냐? 자, 민요다.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민요가 궁중음악으로 이제 수용되면서 이제 변화를 겪은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소교는 대부분 궁중에서 불렸어요. 원래는 민간에서 민요로 계속 이렇게 전승되다가 예,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까지도 예, 궁중음악으로 연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훈민정음 창제 후에 이제 한글로 기록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서야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평민들의 소박한 생활과 진솔한 감정, 이런 솔직한 감정, 이제 이런 게 이제 주로 내용이죠. 이제 평민들의 노래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이 노란 부분은 이제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정석가와 서경별곡의 형식상 공통점을 말해보라고 하는데요. 이 형식상 공통점, 일단 서경별곡 삼음보 맞았죠. 예. 뭐 서경이 서울이 말은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뭐 이런 식으로 예, 삼음보였죠. 그러면은 정석가도 삼음보인가요? 무쇠로 한쇼를 띄어다가 삼음보네요. 철수산의 노호이다. 여기는 조금 예, 애매해요. 그죠? 예, 세토막 그러니까 삼박자로 보기에 삼음보로 보기에는 조금 그 철초를 먹어야 예, 이건 삼음보죠. 예. 이것도 살짝 예, 유덕하신 임 여야지다. 뭔가 좀 삼음보로 어떻게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왠지 조금 예, 어색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하지만 이제 약간 삼음보가 조금 예,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삼음보 대부분은 이제 삼음보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연체다. 이거는 공통적이죠. 이제 연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아실 거고요. 후렴구나 여음구가 있다. 보면은 여기도 여기 유덕하신님 여해어 아와지이다. 자, 여기 후렴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서경별곡도 뭐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뭐 이런 식으로 후렴구가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고려 소교의 이제 형식적인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했고요. 자, 서경별곡의 이연과 정석가의 유견이 참 판에 박힌 듯 똑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이제 아까 보시면은 어, 이게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구비 전승되어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졌던 거예요. 얘들이 훈민정음으로 이제 한글로 기록되기 전까지는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이 구슬, 이 부분을 이제 구슬 노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여기저기 사실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당시에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노래를 이제 입에서 입으로 이제 뭐 이제 서로 이제 불러서 이렇게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쓱 이제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면 뭐 이런 얘기하면 꼭 아유 선생님 이거 표절 아니에요?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게 표절이라면 뭐 아리랑은 뭐예요? 아리랑은 뭐 경기부터 시작해서 뭐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 그건 뭐 뭡니까? 이건 뭐 표절도 아니고 뭐 거의 뭐 무한복제인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고려 소교가 이제 워낙 이 고려 소교가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제 민요의 이제 일환이 민요라고 하잖아요. 민요로 이제 사람들 입에서 많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계속 떠돌아다니다 보면 예, 이렇게 이제 뭐 인기 있는 애들이 한번 쓱 들어왔다가 괜찮으면 또 사람들이 또 뭐 불러보니까 또 괜찮아 그럼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또 이렇게 불러보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서로 이제 떼기도 하고 뭐 줄이기도 하고 더 보태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민요적 특징이다. 즉 이제 구비 문학이다 보니까 예, 이런 이제 현상들이 막 이제 뭐 중간에 막 끼어들기도 하고 이제 막 갈라지기도 하고 예, 그런 현상이다. 이거 요 전까지는 제가 한글로 기록되기 전까지는 좀 유동적으로 이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이제 돌아다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서경별곡이 우리 문학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다. 그래서 이제 얘들과 같이인 거죠. 그래서 공무도화가는 이제 앞에서 잠깐 봤고요. 이 중에 또 여러분들 아시는 거 뭐예요? 진달래꽃 같은 거 있죠. 진달래꽃도 이별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꼭 참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질 것 같아도 꼭 참겠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절제하며 이별의 정환을 드러낸 노래들이 참 많아요. 감정을 좀 절제하고. 근데 서경별곡은 좀 아니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솔하게 예, 이런 거 그냥 다 어찌 보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일 만한 그런 감정들도 막 이렇게 막 표출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들과 약간 좀 결이 다르다라는 것까지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시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조에 대해서 일단 여기 오른쪽 보면서 요거 한 번만 더 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예, 시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형시다. 정형시. 정형시는 뭐예요? 예, 형태가 꼭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형식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시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이제 요렇게 요거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예,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음보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종장 쳤고 삼음절 딱 지키고 있네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향유층은 예, 위로 사대부 왕족 임금부터 아래로는 평민들까지도 예, 꽤 예, 다양한 향유층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고려 말에 형성되었고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노래로 이제 세련된 양식으로 발전했답니다. 저 한때 그 시조창을 좀 배워봤는데요. 포기했어요. 아주 조금 배웠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일단은 호흡이 너무 딸려. 너무 딸려. 그리고 그 음정이 굉장히 높아요. 예, 저한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시조창은 계속 불리고 있고요. 이제 창작도 현대 시조 계속 창작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작품 들어가기 전에 어머 이거 이제 우리 드디어 예, 이제 이제 지은이가 있는 그런 이제 작품을 이제 살펴보네요. 이황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은 이제 매점 갈 때 이분을 많이 보죠. 많이 뵙죠. 예, 천원 집회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보실 텐데요. 어쨌든 이분이 쓴 시조입니다. 아주 그냥 칼같이 그런 어떤 이제 형식을 딱딱 지키고 있죠. 자, 그럼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고인은 이제 옛날 사람이란 뜻이죠. 이제 한자를 보면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그렇죠. 이제 고인은 옛날 분이니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서로 못 만나요. 예. 그래서 뭐 누구도 못 보고 예, 비슷한 구가 서로 예, 짝을 이루고 있죠. 예, 대꾸법이죠. 고인을 못 봐도 서경물곡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여단은 가다란 뜻이죠. 그래서 가던 길을
알페 무슨 뜻일까? 알페. 예, 앞에란 뜻이에요. 앞에 있네. 그래서 가던 길은, 고인이 가시던 길은 내 앞에 있네? 예,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단 길, 가던 길을 앞에 있으니, 아니냐고, 아니 가고 어쩔고, 아니 가고 어쩌겠는가. 아니 가고 어쩌겠는가. 어쩌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얘기죠. 예, 서리법이죠. 그래요. 그래서, 고인이 가던 길을, 나도 가겠다. 그러니까 이 가던 길은 뭐가 되는, 결국 이 가던 아이고, 예. 이 가던 길, 그러니까 고인이 가던 길이 이제를 내가 가겠다라는 거는 이 가는 길, 예. 고인과 나의 연결고리인 거죠. 예, 고인이 갔던 길, 내가 가는 길, 이제 같은 길을 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옛사람을 본받겠다? 이 정도구나. 어떤 식으로 본받을지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단서는 작품에 없어요. 자, 이럴 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이제 작품안을 아무리 살펴도 더 이상 뭔가 해석할 만한 그런 단서가 없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보면 이제 보기라고 해서 주어지는 글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이제 그런 글들을 여러분이 좀 참고로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단서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151쪽 감상의 뜰을 미리 본다면 이거는 도산 12곡, 12곡 중에 9번째 곡이다라고 해요. 연시조예요. 어머, 선생님, 아까는 평시조라고 했잖아요. 예, 평시조가 이제 쭉 이어져 있으면 연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6곡은 언지, 뒤에 있는 6곡은 이제 언악인데, 이건 뒤에 있겠죠. 9곡이니까. 자, 이 언악은 학문과 수양을 통해 바른 성정을 기르려는 뜻을 읊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것도 이제 참고로 봐두시고 순우리말로 돼 있다. 사대부의 이제 작품치고는 이제 우리의 순우리말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학문과 수양을 통해 바른 성정을 기르려는 뜻이라고 하니까 아까 그 고인의 가던 길을 내가 가겠다. 예. 그리고 이건 결국에는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거죠. 예, 누구를 본받아서? 고인, 옛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래서 옛사람들을 이런 공자맹자 주자처럼 공부 많이 한 성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 성현들을 본받아 열심히 공부하겠다. 열심히 수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법을 이제 고인 못 배, 고인 못 봐도 이렇게 반복이 되죠. 예, 가던 길 앞에 있고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이렇게 이제 반복이 이거 반복이기도 한데요. 이제 반복인데 이렇게 무슨 고리가 이렇게 쭉 이어져 고리처럼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쇄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평민들이 또 이제 지었다 보니까 평민들 작품은 되게 작자 미상이에요. 사설시조, 조선 후기에 많이 널리 유행했던 이제 사설시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시조의 특징은 길어요. 아주 길어요. 아주 이거보다 더 긴 작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수마, 쇠한수마. 이제 쇠는 이제 가늘 새자가 있어요. 한자에. 그러니까 이제 가는 한수마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네가 이때 너는 누구겠어요? 요 앞에 나오는 한숨이겠죠? 그래서 한숨을 어떻게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너라고 지칭하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한숨한테.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이제 너 어느 틈으로 이제 니은다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의문이죠? 들어오느냐. 또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숨한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숨이 들어와요. 어디서? 지금 한번 쉬어보세요. 쉬어보세요. 저 공부하기도 힘드실 텐데 한번 쉬어보세요. 예. 아니, 내 안에서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재밌게도 밖에서 들어오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숨이라는 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지만, 내 몸에서 나가는 거지만, 그 한숨을 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쉴 수밖에 없이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예.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한숨을 쉬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 어쨌든. 그리고 이거 초장인데, 보세요. 한숨아, 쉬 한숨아, 네,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길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음보는 간신히 맞췄는데, 어우, 이 중장 보세요. 아이고, 길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TMI를 하는가. 한번 볼게요. 고모장자, 샤샬장자, 어머, 가로다지, 여다지, 이거 보세요. 이거 라임도 맞아, 은근히. 이거 랩인데 랩. 고모장자, 쉐살장자, 가로다지, 여다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이제 그러니까 보면 이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창의 종류다. 창문의 종류다. 그러니까 이런 창문들을 이제 창문들로 이제 창문들을 이제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다양한 창문들을 이제 창문들을 이렇게 이제 막 이제 박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런 창문에다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자, 얘들은 예, 창문에 쓰이는 이제 문이나 이제 창문 같은 거에 쓰이는 이제 장치들입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아이고 창문뿐만 아니라 예. 아이고. 네, 어쨌든 간에, 예. 하여튼 뭐 창문이든 문이든, 예. 거기에 이제 쓰이는 장치들을 이렇게 쭉 이제 늘어놓은 거예요. 뚝딱 맞고, 예. 용검을 자물쇠로 수기수기 차연난데. 그래서 이제 용거북이 그려져 있는 그런 자물쇠로 막 수기수기 아주 꼼꼼하게, 예. 쑥쑥 아주 그냥 쑥쑥, 예. 그냥 꼼꼼하게 아주 그냥, 예. 계속 이제 살피면서 진짜 꼼꼼하게 잘 채웠는데 자물쇠로. 그러니까 막 문도 다 새로 이제 막 예. 문도 이제 지금 아파트로 하면 이제 셰시라고 하나요? 그런 거 이제 싹 바꾸는 거죠. 예. 막 해가지고 막 해서 뭐 이것 좀 막 뚝딱뚝딱 받고 뭐 그냥 자물쇠로 그냥 막 채우고 막 잠금 장치 막 새로 하고 막 이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랬는데 자, 아니 이놈의 이 한숨이 지가 무슨 병풍인지 덜컥 접었느냐. 예, 병풍은 이제 펼쳐져 있으면 되게 넓잖아요. 넓고 큰데 이걸 덜컥 이렇게 접으면 착착 접으면은 어때요? 이렇게 좀 작아지죠. 이렇게 부피가 어쨌든 이제 눈으로 보이는 부피가 이렇게 좀 넓이 이런 게 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놈의 한숨이 무슨 지가 족자냐? 예, 족자이라 자기가 무슨 족자인 줄 아나 배? 댁댁을 만다. 댁댁을 떼굴떼굴 말렸느냐 말았느냐. 예. 그러니까 족자도 이렇게 펴면 이제 길잖아요. 그죠? 근데 걔를 이렇게 뚫뚫 말면 어때요? 예. 그러면 좀 이게 뭔가 이렇게 길이도 짧아지고 약간 이렇게 줄어들죠. 부피가.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예, 병풍 접은 것처럼 족자 마른 것처럼 이놈의 한숨이 그냥 자기 몸을 딱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나 잘 잠궜는데 내가 이렇게나 뭐 세문도 달고 막 이렇게 막 자물쇠도 하고 막 했는데도 이렇게 어느 틈으로 그냥 이것이 몸집을 이렇게 딱 작게 만들어 가지고 어느 틈으로 그냥 이렇게 비집고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그 한숨을 막으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어떻습니까? 참
예. 아니 그 분명히 인제 한숨을 쉬는 상황이면은 사람이 왠지 좀 뭔가 좀 기운도 없고 뭔가 이렇게 좀 처져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렇게 뭐 기운 없고 이렇다기보다 굉장히 막 야단스럽다는 느낌이죠. 뭔가 막 수선스럽고 막 굉장히 막 장황하고 막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왜 이런 느낌을 받을까 보니까 이게 인제 막 늘어 놓는 거죠. 막 창문 뭐 고보장자, 세사장자, 뭐 가로다지, 여다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수돌적이 막 해먹글쎄 막 이렇게 막 얘들을 막 수다스럽게 막 열거를 하는 거죠. 열거하고 뭐 예. 뭐 장자, 장자, 다지, 다지 막 이러면서 막 반복 막 은근 라임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막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까지 뭐 이제 과장을 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까지 뭐 문을 많이 달 필요가 있는가.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일종의 과장이겠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 내가 이 한숨을 막으려고 뭐 했다? 엄청 노력했다. 예. 근데 인제 본인은 인제 아마 약간 뭐 진지하게 인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뭐 그렇게 뭐 한숨 쉬면서 진짜 뭐 힘든 거 많은 사람이 뭐 무슨 힘이 나서 저렇게 열심히 뚱딱뚱딱 박으면서 그냥 저렇게 열심히 일을 다 한대. 예. 약간 좀 해학적인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인제 종장으로 들어갑니다. 종장은 얘들아 아무리 인제 중장에서 이렇게 TMI인 사설시조라도 자 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요거 세 글자 예 첫 세 글자 삼음절 반드시 지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쩐지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예 사음보 또 여기는 꼭 지켜 주셔야 돼요. 예 종장 삼음보 아무리 사설시조라도 이거는 지켜야 한다. 자 어쨌든 그래서 너 온 날 밤이면 내가 잠 못 들은다. 네가 진짜 온 날이면 내가 잠 못 들어. 아유 나 잠도 못 잘 정도로 내가 진짜 잠 못 자고 한숨만 쉬고 있어. 자 여기에 담겨 있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예. 깊은 시름이다. 왠진 모르겠지만 이제 원인은 우린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그냥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이제 온갖 세상에 있는 온갖 문을 다 갖다 막 새로 막 다 막 교체를 하면서까지 막고 싶었나 봐요, 시름을. 한숨을. 근데 이제 못 막았다라는 거죠. 아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거라면 저부터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학습 활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시조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심리. 이거는 이제 서점 갈래다 보니까 화자의 상황과 심리 중요하지요. 그래서 가은은 일단 고인을 볼 수 없어요. 예. 고인도 나를 못 봐요.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은 고인이 가던 길을 여단 길을 나도 가겠다. 즉 고인을 본 뭐 이런 얘기였죠. 그러면은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어때? 한숨아, 너 왜 자꾸 들어오니? 왜 자꾸 나를 한숨 쉬게 하니? 한숨이 나오는 거죠. 뭔가 인제 계속 한숨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그만큼 내가 지금 무지 답답하다. 예.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이 도산 12곡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여단길이 의미하는 바. 여단길은 이거는 여단길 누가 가던 길이었어요? 예, 고인이 가던 길이었죠. 예. 고인이 평생 추구하고 노력했던 예. 그래서 무얼 왜 노력했겠어요? 맹자공자 이런 분들이 이걸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럼 주제는 뭐겠습니까? 나도 뭐 하겠다. 예.
예, 학문 수양하겠다 이런 거죠. 예,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 고인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이제 이 어떤 이제 도산 12곡 전체의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작가인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 동자, 맹자, 뭐 주자, 뭐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일 텐데, 여러분도 한번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진짜 그 사람이 가던 길은 나도 한번 좀 가고 싶다. 예,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수마, 쉐한수마 들어갈게요. 화자가 한숨 쉬는 까닭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냥 뭔가 그냥 내 맘대로 잘 안 될 때 한숨을 쉬겠죠. 답답하고. 뭐 서경별곡에서처럼 뭐 사랑하는 님이 나를 떠나려 한다든가, 이렇게 좀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뭔가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좀 잘 안 된다든가, 뭐 어쨌든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한숨을 쉬겠죠. 예.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한숨을. 난 평생 한숨 쉴 일 없어. 어, 그 애초에 좀 불가능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설시조의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사설시조는 되게, 자, 종장,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장, 뭐, 예, 어인지, 뭐, 너 온 날 밤이면, 뭐, 잠 못 들어하노라. 자, 여기는 평시조와 비슷해야 돼요. 여기는 깨면 안 돼요. 종장, 예, 쳤고, 예, 글자 3개 요것도 꼭 지키고요. 사음보도. 되게 종장은 평시조의 틀을 유지하지만 초장이나 중장은 좀 길어집니다. 특히 중장은 아주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장형화된다, 길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형식적인 측면의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사설 시조는 되게 어떤 내용이냐, 이제 평민들의 작품이 많다 보니까는요, 감나물려, 평범한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 일상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고달픈 생활과 세태에 대한 해학과 풍자라든가, 이런 어떤 서민들의 미의식, 이런 것들이 좀 웃음의 미학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주 내용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표현면을 본다면 일상적 언어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인도 날 못 보고, 아까 그 퇴계 이황 선생의 시조는 약간 좀, 예, 오히려 약간 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양반들은 사실 이제 우리말보다는 이런 데서 좀 이제 한자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쓰는 편인데, 사설시조는 아무래도 이제 평민들의 언어인 일상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요. 하찮고 잡다한 사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한수마 쉐한수마에서도 보시면 무슨 창들 뭐 창들 종류가 쫙 나오고, 그냥 뭐 무슨 그 부속 장치들 이게 쫙 나오고 그러죠. 예, 이러한 잡다한 사물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나열을 해요. 열거법이라고 하죠. 이런 나열하는 표현, 막 이제 나열을 하는데,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진솔하고 구체적인 생동감을 불어 넣어요. 그런 이제 사물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사람들 머리에 이렇게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머리에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훨씬, 예, 구체적인 생동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 별것도 아닌 거를 막 이렇게 막 수다스럽게 하다 보면은 익살과 재담의 효과를 이제 일으키기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가와나 두 시조의 형식을 비교를 해 본다면은, 예, 비교를 해 보면은 나 시조가, 예, 나의, 일단은 중장이 어땠어요? 엄청 길었죠? 그리고 초장도, 예, 물론 사음보를 잘 맞추긴 했지만 조금 더 긴 느낌이다 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나시조의 표현, 소재와 표현, 가의 소재와 표현은 뭐예요? 가는 일단 가는 이제 양반 사대부들의 어떤 그런 약간 관념적인 학문 수양 뭐 이런 이제 도리, 사람의 도리 뭐 이런 것들을 노래를 한다면 이제 나는 어떻습니까? 소재들이 참 소박해, 참 소박해. 뭐 창이라든가, 예, 자물쇠라든가, 예, 예, 쭉 그냥,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한숨 푹푹 쉬면서 힘들고 답답해 죽겠는데, 막 온갖 창문, 막 온갖 문들을 다 막 새로 막 뚱딱뚱딱 받고 있고 막 이런 것들. 참 어찌 보면 좀, 좀 이런 거를 참 우프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예. 한숨이 나오는 그런 답답하고 고달픈 삶이지만, 예, 이를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래서 이런 어떤 해학적인 표현의 힘은 이 나열에서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 쪽 보시면은요, 열거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설시조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이게 그냥 쓸데없는 TMI가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왜냐면 이제 서민들은 사실은 그 쓸데없는, 아니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소한 사물들 다 이제 생활에 어떤 밀접한, 예, 흔한 친숙한 소재들이잖아요. 예,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환기하는 어떤 정서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생동감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쓸데없이 이제 좀 과장되게 이제 수다스러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좀 이렇게 힘들거나 이제 그런 좀 고달픈 어떤 상황도 약간 좀 이제 해학적인 좀 익살 맞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효과를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숨은 막을 수 없다. 즉 근심과 서름이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